안녕하십니까. 성북권의 혼수를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월 9일 인사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이죠. 그때 탄핵 정국이 한창 조성이 됐을 때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로 쌓아 올린 커다란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로 쌓아 올린 커다란 산이다. 그때 검찰발, 그리고 박영수 특검발, 여러 가지 괴담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그때 이 박영수 특검에서 정례 브리핑도 했죠. 그리고 자편향된 언론들이 그것이 이제 확대 재생산하면서 무슨 무속 프레임도 씌워지고 밀해설 이런 것들이 다 뭉쳐가지고 커다란 거짓으로 커다란 산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차피 여론전이었는데 여론전에서 일방적으로 밀렸죠. 그 결과 8대0, 헌재에서 8대0으로 파면 결정이 나와서 조기 대선을 치러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또 5년 동안 그런 그 기간을 잃어버린 5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기간을 보내고 했는데, 지금 다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또 다른 형태의 거짓으로, 거짓말로 산을 쌓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여론전에서 일방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그 산을 무너뜨리기가 어려웠죠. 거짓으로 계속 좌파에서 쌓고 있는 산을 무너뜨리기가 어려웠는데, 그리고 그때는 여권 안에서도 유승민, 김무성 이 세력들이 저쪽으로 민주당과 사실상 손을 잡으면서, 탄핵 국면에서 손을 잡으면서 그 거짓으로 쌓아 올렸던 그 산을 허물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론전에서 전혀 밀리지를 않죠. 어제 그 대구, 동대구역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제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고, 또 그전에 부산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 곳곳에서 또 서울 광화문에서도 여러 가지 집회가 있으면서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미 이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는 골든크로스가 나왔다는 조사도 조금 전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헌재가 탄핵 심리를 기각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인용 여론이 약간 앞서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각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또 하나 헌재 심리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다. 워낙 좌편향된 재판관들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헌재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어차피 헌재는 민심을 쫓아서, 여론을 쫓아서 판결을 내리는, 사실상 준정치, 준사법기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헌재의 구성을 봐도 지금 8인 체제에서 40여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8인 체제에서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거짓으로 쌓아 올린 산이 무너지는 그런 장면도 지금 계속 목격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2명의 첫 진술자, 홍장원, 윤석열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던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출신이죠. 그리고 각종건 특수전 사령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라고 했다가, 주장을 했다가,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요원이었다, 인원이었다, 이렇게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가장 큰 게 두 가지였는데, 홍장원의 국회의원들을 싹 다 잡아들여라. 근데 그게 목적어가 국회의원이 아니고 간첩이었다는 것이 사실상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본인이 적었던 그 메모지에 대한 신뢰성도 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선원, 같은 국정원 출신인 박선원과 일종의 공작을 벌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또 언론 취재에 의해서, 헌재도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이 언론 취재에 의해서나 또 아니면 정치권의 공방에 의해서 박선원과 홍장원의 일종의 이 공작 같은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각종건도 2달 동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 사실상 본인이 실토를 했죠. 실토를 해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인원이었다. 그런데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이해를 해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다고 했는데 2달 동안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계속 국회의원으로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2달 만에 인원으로 들었는데 인원이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의원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해석을 한 것이다. 그래서 신빙성이 깨지죠. 무엇보다 재판에서는 헌재도 마찬가지고 진술의 일관성이 깨지면은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헌재에서 이번 주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에 사실상 7차, 8차 변론은 마무리가 되죠. 13일 날 수요일 날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서 뭐 몇 번 더 변론 기회를 잡아서 이 결정을 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이번 주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헌재에서도 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거짓말로 쌓아 올린 산이 지금 무너지고 있죠. 홍장원의 싹 다 잡아들여 그리고 각종건의 국회의원 끌어내 이게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헌재가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번 주에 지켜봐야 됩니다. 크게 이번 주 변곡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재 결정, 또 하나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문제입니다. 일단 헌재 결정은 헌재가 지금 뭐 마흔역을 또 어떻게 절할지 10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마흔역에 대해서 헌법소원 그 심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분위기는 지금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헌재가 지금까지 계속 이 검찰 공소장에 의존해서 이 심리를 진행을 해왔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검찰 공소장에 의존을 해서 심리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검찰 공소장 그리고 박영수 특검의 공소장 같은 것을 가지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리고 이 재판은 나중에 뒤에 시작이 됐죠. 일종의 파면이 되고 나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는 재판이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헌법 51조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재판을 그러니까 헌재 심리를 중단을 시키라는 이 요구도 지금 상당히 세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결정적인 2가지가 지금 깨지고 있고 싹 다 잡아들여 국회의원들 끌어내 이게 깨지고 있고 또 하나는 공소장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 검찰의 공소장. 크게 보면 2가지죠. 하나는 각종 건이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들었다. 뭐냐, 이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그런 것이 검찰 공소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 도끼라는 부분이 박준건은 자기는 그 말을 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왜 공소장에 들어갔느냐? 그럼 공소장에 이 말을 누군가에게 검찰이 들었을 텐데 그럼 그 사람도 헌재에 나와야 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파면하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어떤 절차상의 흠집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누가 했는지도 드러내야 되고, 들어야 되고, 헌재에서.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그리고 좌파 언론의 먹잇감이 됐던 공소장 내용이 하나 있죠. 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인데, 그 공소장에 보면은 상당히 좀 무시무시한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고 했을 때, 무시무시한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입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지시했다. 김용현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덜쳐놓고 나와라고 해. 그리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국회가 해제를 의결을 하더라도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철수하지 마. 이런 말을 했다. 그런 것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헌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공소장에 있는 말의 상당 부분은 내가 한 말이 아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누가 그것을 듣고 검찰에 이야기를 했느냐. 그래서 뭐 수행장교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수행장교도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 수방사 단장 지원 단장 한 사람은 그 정인으로 채택이 돼 있죠.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인지 아니면 다른 수방사 누군가 뭐 전화를 엿듣고 뭐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다 정인으로 불러내야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이렇게 파면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집중될 포인트가 일단은 언제가 정말 13일 날 심리를 마칠지 아니면은 두 번 더, 두 번 정도 더 해서 이달 말에 심리를 마치고 3월에 뭐 선고를 해버릴지 이달 한 20일쯤 그 심리를 마치고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것이고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뭔가 쫓기듯 그러니까 이재명의 재판 일정에 쫓기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이제 여론전에서 절대 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같은 사안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은 현재 심리를 중단토록 하는 51조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적용을 해서 현재 심리를 중단을 하라는 요구도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심리를 해서 결정을 이제 내리게 되면은 결정을 내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 변호인들이 충분히 성산이 있다고 봅니다. 8명 중에서 그때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그 기각을 했을 때 그때 4대4였죠. 4대4 딱 이 좌파 4명은 그대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4대4든 5대4든 이것은 기각이 되니까는 그 가능성도 이번에 기각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첫째는 그러니까 헌재 심리를 최대한 늦추도록 결정을 늦추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이재명의 재판 일정에 쫓기듯이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면은 기각적으로 갈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여론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자 다음 주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에 내일 아니면 모레 결정이 날 텐데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했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면은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검 그동안은 이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법원 소평을 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2번 발부받아서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발부를 받았고 원래 서울중앙지법에 해야 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구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검찰에 서둘러 넘겼는데 검찰이 아예 석방을 해서 추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단 한 번의 대면 조사도 없이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없이 그냥 구속 기소를 한 이런 절차상의 문제들 이게 나중에 법원에서 각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 독수 독가 그 원칙에 의해서 각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구검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법원에서 각하를 결정을 하면은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불법 구검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지 지금 초미에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내일 아니면 모레 결정이 될 텐데 지금까지는 절차적 하자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의 수사, 체포영장, 구속영장, 검찰의 불구속 기소, 구속 기소 이런 것이었지만 하나 더 석방을 해야 될 큰 이유가 지금 지난주에 다 드러났죠. 헌재 그리고 형사재판의 그 기폭제가 되는 사실상 무슨 뭐 내란 선동, 내란 그리고 국헌문란, 폭동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정치적 용어로 내란 수계 이런 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죠. 박종근과 홍장원의 진술의 신뢰성이 확 떨어지면서 그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의 그게 흔들리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구금을 하고 있지만
내란 그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라면은 일단은 석방을 해야죠. 구속을 해야 되는 상당 부분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쪽도 보석을 신청을 하지 않고 구속 취소를 신청을 한 것은 이 구속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구속 자체가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를 한 것, 공수처가 뛰어든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하나는 현재 심리를 통해서 이 내란 프레임이 깨지고 있는 거죠. 내란 프레임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속 상태로 두면 안 된다. 이런 이 주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지기현 부장판사는 이번에 법원 인사에서 일단 잔류를 했죠. 나중에는 중앙지법안에 다른 곳으로 다른 재판부로 갈지 모르지만은 이 구속 취소 청구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결정을 합니다. 이게 지난 4일 날 청구를 했고, 구속 취소를 청구를 했고, 지난 금요일에 2차 의견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왜 구속을 취소를 해야 되는지, 이 부당한 절차, 그리고 내란 그 프레임이 깨지고 있으니까 구속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4일 날 제출했기 때문에 보통 이 일주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의견서도 냈기 때문에 내일 아니면은 모레, 늦어도 모레는 법원 판단이 나오게 되는데, 법원 판단이 만약에 석방으로 나오면은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내란 프레임을 받치고 있던 두 갈래 기둥, 홍장원의 싹다 잡아들여 주장, 이 각종건의 국회의원 거론의 주장이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은 현재 심리도 거기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기각적으로 가는, 아니면은 이 헌법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기한 연기되는 그런 상황이 대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현실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석방의 기로, 그리고 탄핵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